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의 토종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내년 초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셀링 포인트는 물론 가격입니다. 높은 가성비를 내세워서 한국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비아디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 바로 돌핀인데요. 비아디의 해치백 스타일의 소형 전기차입니다. 이 밖에도 준중형 전기 세단 실 그리고 준중형 전기 SUV 등 아토3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대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비교적 굉장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 기준으로 봤을 때 주행거리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행거리도 400k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아디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꼽고 있는데요. BYD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2.3%를 차지하면서 압도적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가 테슬라인데 11%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서 테슬라도 제친 상황이고요. 또 독일에서는 중국 비아디의 공세에 못 이겨서 사상 처음으로 폭스바겐이 업계에서 공장을 첫 폐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대가 그래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차의 캐스퍼 그리고 기아의 EV3 등이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품질에 특히나 깐깐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소매품이나 알리나 타노에서 구매를 하겠지만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지난 2017년에 국내 진출한 첫 중국 승용차 캠보 600의 경우에도 약 2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출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는 안착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비아디의 출격을 앞두고 싼 게 비지떡이다 또는 가격과 품질을 모두 갖춘 가성비다라면서 의견은 분분한데요. 결국 관건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아디의 출시와 함께 국내 완성차들의 전략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밀리엘 소재입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왔는데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크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 심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한번 좀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을 선택해봤어요. 제가 원래 뭐 대형주들만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밀리 소재를 좀 가져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3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185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3% 정도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이 31억으로 23.8%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KT의 또 자회사이기도 하죠. 아무튼 밀리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책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무겁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좀 책을 펼쳐서 보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 밀리엘 소재가 나온 이후부터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마다 뭐 공원에서 잠깐 앉아 있을 때 좀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여러 책들을 좀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장점이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밀리엘 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조정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무려 10% 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몰캡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연기금 쪽에서도 18,000주 정도 새롭게 처음으로 신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이 부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가 있고 내년에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밀리의 서재도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적주로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주주 배당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밀리의 서재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관심 종목의 리스트에 좀 넣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성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글이라는 이제 워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업체이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좀 이슈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력을 만들더니 지금은 우주항공으로 그러니까요. 상승력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상승력을 만드는 이유가 일단 스페이스 X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 세종 1호라는 위성, 소형 위성을 발사를 하였습니다. 이 위성으로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 지상을 아우르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또 내년에 이어서 세종 2호, 3호, 4호를 또 연이어 발사를 하고 최종 한 50기의 인공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현재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우주항공 이슈에 엮이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로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우주항공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상승력에서 좀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원래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아침에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잡았을 텐데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21,800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살짝 조정을 좀 준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21,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차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24,300원을 1차 단기 목표로 잡아보시는데 생각과 다르게 좀 강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26,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6% 넘게 상승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전력 쪽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게 사실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전력 쪽인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조금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전력 쪽의 교체 수요가 크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미 박수원 대표님께서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고 주가가 계속해서 좀 탄력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물론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커스터마이징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발주에서 생산까지 리드 타임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짧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납품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수주 물량이 지금 이제 7조 원이 좀 넘어선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 전체 비중이 주가 비중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45%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그래서 우상향으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전력 부분입니다. 전력 부분에서 국내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정기 국회 때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송배전이라든가 변압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국내에서 지금 발주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해외 쪽이 좋았지 국내에서는 좋지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시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뭐 제12차 또 관련된 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조만간 다시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11차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을 2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SMR을 1개 정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2차 같은 경우에는 대원전 3개였죠, 11차에서. 이번에 12차에서는 대원전을 2개로 조금 축소하고 SMR을 오히려 4기 정도를 더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올 예정이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달에 또 코멘트를 또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가 12월 달 안으로는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뭐 해외 쪽 지금 현재 매출도 잘 나오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또 매출이 잘 나온다면 뭐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네. 뭐 그런 상황이죠. 일석이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상승 흐름들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워낙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신 뭐 오랜만에 들어보는 테마주. 워낙 남북 그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들어볼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신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죠. 오늘 남북 경협주가 좀 강한 흐름을 그러니까요.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에 이라크 참전 용사 출신이자 그리고 폭스뉴스 진행자인 이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동안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교류를 상당히 많이 옹호를 했었고 또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좀 지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조율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남북 경협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신 같은 경우에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회사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 도로, 철도, 공항, 교량, 항만입니다. 근데 지난 2018년 11월 남북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 조사 사업에 참여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부문장인 김정한 부사장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또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신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조금 부각을 받았다가 오늘 살짝 떴다가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 딱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음봉 한 개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로 접근하는데 가격 지지 가는 가격 라인은 24,700원에서 23,4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재차 상승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28,000원 정도 부근 한번 노려보시는데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면 3만 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려운 시장 안에서 사실 테마주만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만나봤던 유신 같은 기업들 함께 전략을 잘 짜셔서 또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